집을 팔면서 비용 쓸 거 다 쓰고도 공돈 몇만 불이 더 생긴다. 안녕하세요, 제이정입니다. 장기나 체스 혹은 바둑 같은 것을 할 때 보면 플레이를 하는 입장에서는 잘 안 보이는 것이 옆에서 훈수를 두는 입장에서 보면 잘 보이죠. 부동산 거래에서 본인 눈에 보이는 것만 보면서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접근을 하면 일이 잘 안 풀립니다. 이럴 때는 3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객관적인 상태에서 파악을 하면 좋은 결과가 나오죠. 이론적으로는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혼자 사는 세상 아니니까요. 그런데 막상 어떤 일이 본인에게 닥치면 평정심을 잃고 당장 제 눈앞에 보이는 것만 봅니다. 특히 부동산 매매에 있어서 협상을 할 때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판단을 하면 딜이 잘 안 되고, 그러면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피로도가 점점점 쌓이고요. 몸과 멘탈이 흔들릴 때쯤 말도 안 되는 악수를 둬버리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근데 사실 어떤 협상이든 거래든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부동산 거래에서는 각각의 4그룹이 협상에 임합니다. 첫째, 셀러가 있을 것이고요. 둘째로는 셀러의 에이전트가 있을 것이고요. 셋째로는 바이어가 있을 것이고요. 넷째로는 바이어의 에이전트가 있을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이 매물은 거래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셀러는 135만에 팔기로 저와 계약을 했고요. 저는 이지벨 마켓에 매물로 149만 8천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155만에 팔렸습니다. 숫자가 복잡하죠. 당연히 여러 사람의 입장이 이 거래 안에 있을 것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을 상대 쪽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바이어분은 셀러와 셀러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시고요. 셀러분들은 바이어와 바이어 에이전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 나중에 크게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자, 이것은 셀러가 사인한 리스팅 어그리먼트입니다. 그러니까 집을 팔겠다고 에이전트와 계약을 한 서류입니다. 제가 이 셀러의 에이전트였고요. 셀러분은 저와 상의를 해서 135만에 이 집을 팔겠다고 사인을 하셨습니다. 당시 진로의 지스티메이스에서는 130만 정도라고 가격 평가를 하고 있었고요. 레드핀에서는 132만 정도로 평가하고 있었고요. 트룰리아에서는 130만 정도로 가격 평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차피 이거 다 틀린 숫자입니다. 저희는 사실 평가액을 낼 때 부동산 에이전트들은 그런 사이트를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저도 집주인분이 이야기를 해주셔서 알았던 것입니다. 여하튼 동네에 비슷한 매물이 팔린 것을 기준으로 본다면 집의 가격은 130만 정도 되었고요. 업그레이드가 너무 안 되어 있는 부분을 감안하면 5만 불 정도 가격을 내리는 것이 맞고요. 좋은 마켓 상황을 생각을 하면 또 한 5만 불 정도 올리는 게 맞고요. 그래서 셀러의 입장에서도 135만 정도면 잘 받는 가격이라고 인지를 하시고 135만에 사인을 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제일 먼저 셀러 입장을 한번 봅시다. 셀러는 이런저런 이유로 집을 팔아야 하는 상황이고요. 135만 정도면 만족하고 집을 팔 생각이셨고요. 좀 내려가서 131만이나 133만 정도를 해도 아마 팔았을 거고요. 130만 정도에도 별로 기분 나쁘지 않게 팔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밑으로 내려가서 120만 밖에 안 된다면 안 팔고 렌트를 놓든지 싸게라도 빨리 처분을 하시든지 고민을 하시겠죠. 어찌 보면 셀러 입장은 제일 간단합니다. 135만에 사인을 한 셀러는 대충 말씀드린 이 정도, 그러니까 130에서 135만 정도 사이면 팔아야지 하는 정도의 기본적인 계획입니다. 여기서 당연히 더 받으면 더 받을수록 더 좋고요. 자, 그러면 리스팅 에이전트, 그러니까 셀러의 에이전트인 제이정의 입장에서 한번 봅시다. 셀러의 에이전트인 제이정은 이 집을 149만 8천의 마켓에 내놓았습니다. 이렇게 149만 8천의 마켓에 내놓았습니다. 저희 입장은 이런 거죠. 첫째, 비싸게 팔아드리고 싶다는 겁니다. 저를 믿고 맡겨주신 집주인이 보셨을 때 제이정하고 일을 하면 커미션과 각종 클로징 코스트가 다른 부동산 에이전트들을 고용해서 일을 했을 때와 비교하면 공짜인 것이나 다름없는 생각이 들게 하고 싶죠.
아니 사실은 그 이상으로 제이정이라는 에이전트에게 집을 팔려고 맡겨두면 집을 팔면서 비용 쓸 거 다 쓰고도 공돈 몇만 불이 더 생긴다는 생각이 들도록 해드리고 싶은 거죠. 보통 셀러에게 리스팅 어그리먼트에서 사인을 받고 어느 정도 기간 준비해서 마켓에 매물에 내어 놓습니다. 그 기간에 저희가 좀 보는 것이 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리서치를 해서 마켓에 내놓기 전에 가장 효과적인 가격대를 선정해서 마켓에 내놓습니다. 이게 뭐 높게 내놓는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요. 반대로 낮게 내놓는다고 좋은 것도 아닙니다. 철저히 조사를 해서 최고 비싸게 팔 수 있는 가장 많은 바이어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숫자를 만들어서 마켓에 내어놓는 것입니다. 그 숫자가 이 집의 경우에는 149만 8천이었고요. 그래서 저는 149만 8천의 마켓에 내어놓은 것입니다. 둘째로는 스무스한 트랜잭션이 중요합니다. 바이어가 얼마나 이 집에 모티베이트 되어 있는지가 중요하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바이어가 집을 보러 올 때 갑니다. 무조건 갑니다. 제가 못 가면 저희 팀원이라도 보내고요. 그도 시간이 안 되면 저희 어시스턴트라도 보냅니다. 간혹 바이어 에이전트와 바이어가 저희와 약속 시간을 못 지켜서 저희도 스케줄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바이어를 못 만나는 경우가 간혹 있기는 합니다만 저희가 시간 약속을 못 지켜가지고 바이어와 바이어 에이전트를 못 만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속된 말로 바이어가 집에 꼽히면 일이 굉장히 쉬워집니다. 그걸 파악하기 가장 좋은 것은 직접 만나는 것이죠. 셋째로는 일 잘하는 바이어 쪽 부동산 에이전트와 함께 일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부동산 기본 지식이 없는 부동산 에이전트는 트랜잭션 중간에 바이어들에게 설명을 잘못해서 작은 문제도 크게 만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어떻게 자기가 뒤집어지는 경우도 흔하게 있습니다.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일하기. 그래서 최종 결정 전에 저는 항상 그 에이전트가 얼마나 일을 잘하는 에이전트인지를 꼭 알아봅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일을 잘하는 에이전트와 일을 하려고 합니다. 물론 가격이 우선입니다. 넷째로는 바이어의 융자 컨디션을 알아봅니다. 확실히 융자가 잘 되는 사람인지, 그리고 그 사람이 만약에 감정가가 안 나왔을 때 돈을 더 낼 수 있는 사람인지, 더 낼 생각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봅니다. 에스크로 열렸다가 융자가 안 돼서 캔슬되면 시간도 낭비되고 다시 바이어를 찾는 일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 부분을 미리 잘 알아보고 일을 시작해야 합니다. 다섯째로는 되도록이면 오퍼를 쓴 부동산 에이전트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저와 일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퍼가 들어왔을 때 카운터 오퍼를 안 보낸 경우는 없습니다. 오퍼가 50개가 들어와도 다 카운터 오퍼를 보냅니다. 겪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퍼가 많이 들어왔다고 그중 한 개만 고르든지 아니면 높은 것 3개만 카운터 오퍼를 보내든지 이렇게 하면 나머지 오퍼는 에이전트들과 그리고 바이어는 굉장히 빈정상하죠. 그래서 저는 무조건 모두에게 카운터 오퍼를 보냅니다. 그런데 이건 기본적으로 셀러에게 좋습니다. 처음에 오퍼를 낮게 썼다가 카운터 오퍼를 보내면 제일 높은 오퍼로 변신해가지고 카운터 오퍼가 와서 최고가로 거래가 되는 경우는 생각보다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언제나 아무리 오퍼가 많이 들어와도 좀 귀찮더라도 모두에게 카운터 오퍼를 보내고 되도록이면 오퍼를 쓴 바이어의 에이전트들과 소통을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건 일석이조의 역할을 합니다. 우선 각각의 바이어의 상황이 어떤지 바이어 에이전트들과의 이렇게 대화를 통해서 파악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바이어와 셀러 간의 좋은 딜을 만드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셀러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경쟁을 통해서 집 가격이 더 올라갈 것이고요. 제가 그렇게 일을 하면서 그냥 제 경험적으로 봤을 때 셀러는 제가 카운터오퍼를 모조리 다 보내는 것만으로도 해가지고 10,000불에서 한 30,000불 정도는 더 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만약에 집을 팔기 위해서 부동산 에이전트를 구한다면 예전에 내가 오퍼를 썼을 때 아예 카운터 오퍼를 안 보낸 부동산 에이전트는 저는 고용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그 외에도 체크해야 될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은 기본 중에 기본,
무조건 기본적으로 꼭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셀러의 에이전트의 기본적인 입장은 간단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좋은 가격으로 팔아서 셀러에게 도움을 주고 클로징 할 때까지 30일에서 45일간의 긴 시간이죠. 그 시간을 최소한 스트레스를 적게 받게 하면서 팔 수 있는 최상의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입니다. 이 정도가 리스팅 에이전트, 그러니까 셀러의 에이전트의 입장이죠. 그러면 이제 바이어의 입장을 한번 볼까요? 바이어는 집을 사고 싶어 합니다. 되도록이면 싸게 마음에 드는 집을 사고 싶어 합니다. 아주 많은 바이어들이 셀러가 얼마까지면 팔겠냐고 묻는데요. 오퍼가 하나도 없을 때는 그게 맞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다른 오퍼가 한 개만 있더라도 결국은 바이어의 경쟁자는 또 다른 바이어가 됩니다. 지난달에 옆집이 130만 불에 팔렸는데 이 집이 149만 8천에 나온 것은 너무 비싸운 게 나온 것 아니냐, 셀러가 가격이 내고가 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정말 잘 아셔야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셀러의 입장은 간단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좋은 가격에 집을 팔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다죠. 물론 가격이 너무 낮으면 안 팔고 렌트를 놓겠죠. 오퍼가 120만짜리 한 개만 있다면 둘 중에 하나죠. 120만에 팔든지 아니면 렌트를 놓든지,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집의 경우는 135만에 셀러가 사인을 하셨습니다. 그 얘기는 이 셀러분은 135만이나 그보다 약간 낮은 오퍼가 들어와도 집을 팔 것입니다. 하지만 149만짜리 융자가 확실히 되고 감정이 안 나오더라도 그 돈을 낼 수 있는 오퍼가 있는데, 지난주에 옆집이 130만에 팔렸다고 이 바이어에게 130만에 팔 사람은 없을 것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봤을 때. 잘 아셔야 하는 것이 최근에 옆집이 130만에 팔렸든지 부동산 거래를 많이 해본 친구가 이 집의 가치는 135만 밖에 안 된다고 말을 하든지 그것은 이미 의미가 없는 숫자가 되는 것입니다. 경쟁자, 그러니까 다른 바이어가 이 집의 오퍼를 149만에 쓰는 순간 최근 팔린 집이 130만이든 옆에서 친구가 훈수를 둔 135만이든 좌우지간 149만 밑의 숫자는 자동적으로 소멸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바이어는 149만 1000불에 쓰든지 아니면 안 사든지 둘 중에 한 가지를 결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바이어 에이전트 입장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바이어 에이전트는 손님이 원하는 좋은 집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보통의 바이어 에이전트들은 내고를 하려고 합니다. 당연히 모든 바이어 에이전트들이 좋은 가격을 만들어 내기를 위해서 내고를 시도를 하죠.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에이전트 분이신데요. 본인이 이 커뮤니티에서 10년 넘게 살아서 이 동네 가격을 너무 잘 아는데 149만 8천원 너무 비싸게 나온 거 아니냐, 내고가 되느냐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오퍼가 150만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프라이스를 어떻게 149만 8천이 비싸다고 내고를 해드리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지난번에 팔린 게 130만인데 151만에 파는 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근데 말이 되고 안 되고가 아니고 그렇게 들어온 걸 제가 어떻게 합니까? 10년이 아니라 당신이 이 동네에서 100년을 사셨어도 결과는 오퍼가 당신이 말하는 것보다 더 높게 들어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결정을 하셔야죠. 안 사시든지 아니면 경쟁 오퍼보다 더 높게 쓰시든지. 이게 무슨 저를 계속 붙잡고 저한테 내고를 뭐 한다고 될 일입니까? 이 똑같은 내용을 저는 몇 번이나 반복해서 그분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이분이 제 말을 안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 파트에서 정말 잘 아셔야 하는 것이 아무리 간이 커도 이런 거 거짓말을 못 합니다. 왜 그러냐면 한 달이면 들통난 거짓말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예 말을 안 했으면 했지. 안 그렇습니까? 이분은 아마도 제 생각에 경험이 별로 없는 에이전트이신 것 같은데요. 이 상황이 되면 바이어가 151만의 오퍼를 쓰든지 안 사든지 둘 중에 하나를 결정을 해야 하는 거죠. 셀러의 의중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누가 봐도 이분은 전혀 경험이 없이 그냥 어깃장만 놓는 분이시죠. 하지만 보십시오.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초짜 에이전트도 어떻게든 좋은 가격을 만들기 위해서 협상을 시도합니다. 댓글에 보면 우리 에이전트가 집을 살 때 뭘 안 하고 일을 공격적으로 안 해서 뭐 이런 글들이 이렇게 좀 있었는데 그거 제가 다 지웠습니다.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동종업종이라고 이렇게 편을 들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일하는 근처에서 이 근처에 사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실제로 저는 셀러 에이전트로서 일을 상당히 많이 하는 에이전트입니다. 저희 와이프인 사라 씨와 그리고 저희 바이어 에이전트 분들은 바이어 에이전트로서 일을 많이 하시고요. 여하튼 제가 셀러 에이전트로 일을 할 때 보면 아주 많은 바이어 에이전트들이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좋은 가격을 만들기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노력을 합니다. 물론 부동산 에이전트가 다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은 에이전트가 간혹 있기는 합니다. 근데 그건 진짜 간혹이고요. 대부분의 바이어 에이전트들은 좋은 가격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합니다. 이 사람 집 사면 내가 돈 벌고 땡 이렇게 일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물론 저희 업계에서도 물론 그 나쁘게 일하시는 분도 있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뭐 어느 직장에든 한 두세 명 정도 없겠습니까? 어딜 가나 문제가 되는 사람이 몇몇은 있죠. 그런 몇몇 때문에 다수의 분들이 같이 욕을 듣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하튼 바이어 에이전트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오퍼를 쓰고 그냥 마냥 기다리는 에이전트가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상황 파악 못하고 내고만 계속 하려는 그런 에이전트도 있고요. 뭐 솔직히 그런 분들은 경험이 좀 더 필요하고요. 공부가 좀 더 필요하죠. 사실 친분을 이용해서 어떻게든 내 바이어가 살 수 있게끔 노력을 하는 부동산 에이전트들도 있고요. 지금부터 친분을 만들어 나가는 자세로 일을 하는 에이전트도 있고요. 각양각색입니다. 각자 나름대로 바이어의 이익을 위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최대한 발휘를 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동종업종의 동료들이라 가지고 제가 그냥 좋게 포장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실제로 제가 셀러의 에이전트로 일을 하면서 아주 많은 다수의 바이어 에이전트들과 일을 하면서 느꼈던 것입니다. 물론 이게 고객분들은 못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보면 나름대로 안쓰러울 정도로 고객을 위해서 뭐 애를 쓰고 합니다. 이 케이스에서 보면 대부분의 오퍼들이 130만 중반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몇몇 오퍼가 140만대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151만짜리 오퍼가 한 개가 있었고 또 다른 한쪽에서 이제 그런 소스를 듣고 151만으로 이렇게 써서 151만짜리 오퍼가 두 개가 있었고요. 그리고 카운터 오퍼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카운터 오퍼를 보낼 때 되도록이면 모든 부동산 에이전트들과 되도록이면 많은 커뮤니케이션을 시도를 합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끌어올리려고 셀러의 에이전트 입장에서는 당연히 노력을 합니다. 당연한 것이죠. 셀러가 저를 고용해서 사인을 해줬으니까 당연히 최대한 비싸게 팔려고 노력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거는 그냥 기본적인 겁니다. 뭐 여하튼 그래서 최종적으로 155만의 거래가 되었습니다. 이 에이전트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다른 오퍼의 가격을 알아내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손님이 약한 부분, 뭐 어떤 그 오퍼든지 본인이 약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약한 부분이 아니라고 강력하게 어필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오퍼들과 경쟁해서 이겼습니다. 그리고 이 집을 155만에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있지 않습니까? 155만에 올라온 오퍼는 애초에 135만의 오퍼를 넣었던 사람입니다. 제가 이 오퍼가 낮다고 만약에 카운터 오퍼를 보내지 않았다 그러면 이 집은 그냥 151만에 팔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카운터 오퍼를 다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셀러 입장에서는. 셀러 에이전트가 약간 일을 더함으로써 셀러는 큰 금전적인 이익을 얻었습니다. 바이어 에이전트가 약간의 일을 더함으로써 바이어는 155만에 이 집을 살지 안 살지 하는 옵션을 얻은 것입니다. 결정은 뭐 사든지 안 사든지 결정은 둘 중에 하나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바이어는 이 바이어 에이전트가 만들어 놓은 155만이라는 숫자를 산다고 결정을 하신 것이고요. 그리고 집을 155만에 산 것입니다. 이렇게 155만에 이렇게 산 것입니다. 선택은 바이어가 하는 것입니다. 이분이 이 가격에 안 샀다면 다른 사람이 조금 낮게 샀겠죠. 친절하고 뭐 심성이 좋고 열심히 집을 보여주고 뭐 밥도 사주고 아주 좋은 많은
장점이 있는 부동산 에이전트들도 당연히 있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유능한 바이어의 부동산 에이전트는 경쟁자의 컨디션을 파악해서 바이어에게 선택권이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유능한 에이전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진짜 아셔야 되는 것이 아주 많은 부동산 에이전트들이 상대쪽 경쟁 오퍼의 컨디션을 알아내기 위해서 여러 수단을 동원해서 일을 합니다. 단지 그게 바이어인 고객들께 이렇게 표가 안 날 뿐이죠. 그렇게 알아내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실상 다 되는 것도 또 아니기도 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경쟁력을 좀 높이기 위해서 오픈을 좀 하는 스타일이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이유로 되도록 모든 바이어들에게 카운터오퍼를 보내는 편이지만 그렇지 않은 에이전트들도 있습니다. 카운터오퍼를 다 보내고 되도록 모든 바이어의 에이전트들과 많은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것은 사실은 상당히 번거로운 일인 거는 맞거든요. 주말에 제가 오픈하우스를 하고 월요일날 카운터오퍼를 준비를 하고 바이어 에이전트들하고 바이어들의 융자 에이전트들과 통화를 하고 막 이러면 거의 월요일은 아무것도 못할 정도로 시간을 뺏기거든요. 정말 밥 먹을 시간도 없습니다. 이렇게 각자의 입장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서로 다른 상대쪽 입장을 이해를 하면 여러모로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해서 준비했습니다. 영상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부분만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참조만 하시고요. 함께 일하는 에이전트와 잘 상의를 하셔서 좋은 결과 만드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따봉!